민노총, 민주노총이죠. 과거에 노동자들이 암울한 독재정권 시대에 정말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면서 80년대 민주화운동과 더불어서 노조 민주화운동이 시작되었고, 그 이후에 2천만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면서 한국 최대의 사실상 노조로 떠오른 민노총, 한때는 한국노총을 압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국노총을 의용단체 시하면서요. 그리고 한때 통진당의 주요 축이기도 했고요.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이나 더불어민주당, 새정치연합은 좀 우습게 보기도 했던 조직입니다. 이 조직에서요, 단체 협약을 노사간에 하면서 지금 노동법에 도저히 명시해서는 안 될 내용들을 많이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노조의 심의나 또 노조의 파업 협박, 또 사용자 거기에 어떤 개인, 오나 개인, 가족들의 비리, 또 회사의 여러가지 약점, 또 회사의 여러가지 고질적인 병폐,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자양분으로 삼아가지고 기생충처럼 갑질, 상갑질을 불법을 저지르면서 해왔던 겁니다. 자, 지금 취직이 안 돼서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백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들어갈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여러가지 이 문명 전환이나 한마디로 경제 변화의 시대의 추세입니다. 누구도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있는 일자리를 나누어야 될 건데, 명색이 비정규직과 일용직,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한마디로 우리 사회를 정의롭게 만든다 하면서 노조를 만들어 놓고, 그 노조에서 불법 고용 세습, 유일 국효섭단체, 노조 운영비 원조, 단협 해직권 제한, 임신 근로자 휴가 제한 등 수많은 불법 행위를 저질러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 고용 세습 조항이라는 거는요, 이건 정말로 악질적인데요. 한마디로 내가 65세까지 정년을 다 채우고 물러나는데 그 정년 퇴직자가 내 직계가족, 즉 자식을 회사가 고용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그 자식을 또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이런 불법 고용세습을 갖다가 노사가 단체 협약에 넣은 데가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노총 사업장과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둔 대기업일수록 이런 불법 고용세습을 단체 협약에 명시한 경우가 더 많았는데요. 특히 국내 30대 대기업 중에서 고용세습 조항이 확인된 곳이 10곳입니다. 이 중에서 8곳이 민노총이 상급노조였다는 겁니다. 자, 어지간한 기업들 다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르노삼성, SK이노베이션, 현대제철, 한국GM, 대우조선해양, LG유플러스, 현대오일뱅크, S오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자,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중소 중견기업에 비해 대기업 노조가 기득권 지키기에 더 적극적이었는데요. 대기업 노조 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요, 32.7%가 고용세습이 단체 협약에서요. 300인 미만은 20.4%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고용세습을 불법으로 해왔다는 게 알려지자 취업준비생, 청년 실업자, 청년 단체들이 분노하고 있다는데요. 대기업일수록 더 투명하고 공정할 줄 알았는데 이런 짓거리를 노조와 회사가 해왔냐? 그러면 취업 공부해서 뭐하냐? 이런 거죠. 결국 뽑는 숫자는 이런 부분을 제외한 형태 이 내용만 뽑는 거죠. 그래서 1000명을 뽑아야 된다 하면 고용세습하고 나면 800명, 700명을 뽑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노동자를 약자라고 규정하고 그 사람들을 위한 일들을 하겠다라는 이 노조가, 그 조합원들이 정작 좋은 일자리는 자녀에게 물려주는 금수저 대물리기를 해왔다. 이렇게 지금 비판이 지금 청년단체들에서 일고 있고요. 그리고 대기업들은 이런 비난 여론이 일 때는 미안합니다 하고는 지나면 또 그대로 고치기라고 노조 보고 이거는 못하겠다고 하는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할까요? 온갖 행태로 대기업들이 불법 행위를 오너나 그 가족이나 경영진들이 저지르다가 노조한테 뒷덜미가 잡혀서 이런 짓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둑질 해먹는 거 같이 해먹자. 노조가 우리도 좀 뺏어 먹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대기업이 경영자가 왜 이런 일을 눈 감고 있습니까? 자, 정경련, 경총, 대한상이 대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들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왜 침묵했는지요. 일부 대기업이 그런 데가 있으면 우리 회원 대기업들 중에서 이런 일을 하는 회사들은 고쳐라고 그런 단체들이 앞장서서 이야기를 하고 노조가 협박을 일삼고 있다. 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시하면서 다 묵인해주는 그런 경제단체들은 그는 뭡니까? 노동개혁 해야 된다고 앞장서서 서명운동 벌이면서요. 이런 일에 눈 감으면 그 이유가 뭔지 좀 국민 앞에 해명 좀 해보십시오. 노동개혁이 안 되는 것은 대기업들의 이런 행태들, 즉 노조의 공공연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눈 감아주는 행태들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요. 여러 가지 탈세를 하든 무슨 돈을 빼돌리든 오나들 경영진들의 비리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뇌물을 받든지 하청 불법을 저지르든지. 미래경영연구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은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출판, 강연 등 모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저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게스트이자 팬이자 시청자인 변희재입니다. 이번에 황장수 소장이 뉴스브리핑을 더 크게 조직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권력이나 재벌에 손 내밀지 않고 한 분 한 분 애국자들의 작은 후원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1순위로 가입을 해서 저도 늘 알릴 테니까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늘 시청해 주십시오.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노조가 인사 경영권에 개입하고요. 노조 간부나 조합원의 배치 전환 시 노조의 동의를 요구한다. 기업의 분할 합병이나 신기술 도입에도 노조 동의. 아니 신기술을 도입하는데 노조 동의를 받아버리면 조합원 징계 해고 시 노조 동의를 필요로 하고 하도급 시에도 노조 동의를 필요하고 하도급 시 왜 노조 동의가 필요합니까? 노조의 지위가 흔들린다는 핑계를 대겠지만 하청업자들 노조가 추천합니까? 신기술 들어올 때 방해해서 또 고용 세습을 더 늘리자고 100명에서 200명 늘리자 이렇게 합니까? 심지어 신규 채용 시도 노조 동의를 요구하는 사업장도 있었다고 하고요. 정말 기가 찹니다. 그 민노총은 뭐라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이미 실효성이 없거나 수정 중인 단체 협약을 억지로 불법적인 것처럼 이렇게 발표한다. 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 특별 채용하는 것은 복지를 위한 거다. 진짜 업무상 재해를 입어서 아버지가 팔다리가 잘려서 아들 좀 대신 채용해 주시오. 이겁니까? 사실은 이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요. 거기에 대한 보상은 보상으로 그치고 자녀가 채용되는 것은 별도로 논의될 문제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용세습은요. 정년퇴직자 문제를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법을 위반하는 내용들이 단체 협약에 공공연하게 들어있던 것은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조항인데 자, 이렇게 선망받는 대기업의 이렇게 이 직원들은 자식에게 자리를 물려주면서 기족으로서 금수저 노동자, 기종 노조 노동자들이 되어가는데요. 법원은 이런 불법적인 고용세습 단체 협약 등에 대해서 무효로 한다고 그 다음에 반사회적 이 행위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라지지 않고 이런 협약이 되는 것은요. 이런 고용세습 조항이라든지 오늘 언급한 위법한 단체 협약 조건을 합의해서 넣어 놓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쌍벌제로 해서 이런 걸 관철시킨 노조에 대해서도 처벌을 엄격하게 해야 되고요. 이런 노조의 협박을 당한 대기업 사주에 대해서도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쪽 다 처벌해야 돼요. 그러면 쌍방이 불 거 아닙니까? 아, 절마 약점이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요, 이거는 한쪽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솔직히 말하면 둘 다 쳐가지고 세무조사도 하고 이런 불법 이렇게 단체 협약을 맺은, 엄연히 불법인 걸 아는 내용들을 노사간의 단체 협약에 넣은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사주 측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부터 비리 행위에 대해서 특별 조사를 해야 되고요. 노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주 악질적인데요. 이런 악질적 범죄자들은 가중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선 때만 테마주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대선 때 안철수, 안내 이 주식에 대해서 뭐 2대 주주가 의혹이 있다 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요. 기껏해야 뭐 신고 의무 위반했다고 해가지고 대주주에 뭐 벌금 1억 받고 끝났는데요. 정말 기가 찼고 거기에 대한 제 의혹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선 때도요, 이런 테마주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와 관련된 불공정 거래 및 투자자 피해 우려가 있어 금감은 한국거래소는 이 모니터링 조사와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SNS에 또 투자 동호회 등을 통해서 정치인 관련 허위 풍문을 유포하고, 그래가지고 일반 개미 투자자들의 이 뒤따라오는 주식 이 매매를 갖다가 부추기고, 이렇게 해서 가격을 팡 띄었다가 자기들은 한 발 빠르게 팔아서 먹고 튀는 그런 행위죠. 그래서 이런 주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 경보 발동이나 투자 유의사항 안내 등 예방조치 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이 신속한 검찰의 사법 처리도 강구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보면요,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검사장 한 명이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38억을요 주식에 투자해서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겁니다. 지난해 게임회사 넥슨 주식을 80여만 주를 126억에 팔아서 주식 대박을 냈다고 합니다. 자, 검사장이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은요, 누가 이것이 적절한 행위였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 주식 취득 가격이 적정했는지도 의문이라는데요. 2005년 이 주식을 갖다가 아마 샀다고 합니다. 액면가가 500원이었는데 액면가대로 샀다면 4억이 조금 넘게 들었는데 10년 만에 120억을 벌은 셈이고, 실제로 액면가에 한 4배 정도 주고 샀다 하더라도 100억이 넘는 시세 차익을 벌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분이요, 주식을 매입한 시기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법무국, 검찰국 검사 등 요직을 거쳤는데요. 특히 금융조사 2부장 등을 거쳤다고 하는데요. 자, 이분한테 보험 차원에서 문제가 좀 있는 회사가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넘겼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차관급 공무원입니다. 검사장이면. 자, 저도 옛날에 좀 아는 게 있습니다. 한참 벤처가 한창일 때요, 이런 사법기관 간부 출신 정치인들 제가 좀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거 걸려서 들어오면 주식 받고 뭐 받고 해서 대박 쳐서 돈 벌어서 그 돈으로 정치하고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자, 그래서요, 정치 테마주 꼼짝마 제목 달았는데요. 꼼짝마는 뭔 꼼짝마입니까? 대한민국 주식판이 이미요, 온갖 장난을 다 치는 투기판이 됐고, 코데스 콤바인이라고 거의 상폐 위기에 몰린 이 옷 파는 회사 하나가 얼마 전에 그렇게 장난을 치는 때까지 거의 방치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주식은 온갖 사기꾼들의 거의 투전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정치인 테마주 운운하는 것도 웃기고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외 2대 주주였던 그때 수상한 A모 씨에 대해서는 끝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그물들은 손대지 않고요, 이제 와가지고
뭔 소리를 합니까? 정말 하려면 제대로 하고 하지 못할 것 같으면요 괜히 큰 소리 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올해 총선 내년 대선까지요 주가 조작 엄청 할 건데요. 문제는 이런 데 근처 안 가서 피해 안 입는 게 상책입니다. 이런 데요 따라가 가지고 돈 날리는 사람은 할 말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은요 지가 똑똑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